지금부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과학, 군사적 모의 실험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세계를 구현하려는 노력으로부터 객체 지향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세계를 컴퓨터 속에 만드는, 즉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객체 지향 이론이 시작되었는데요. 1960년 최초로 객체 지향 언어인 시뮬라가 탄생했습니다. 하드웨어의 성능이 떨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들은 크게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잦은 변경이 요구되면서 C 언어와 같은 절차 방식의 프로그램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객체 지향 방식으로 극복하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C++나 스몰톡과 같은 새로운 객체 지향 언어를 탄생하면서 점차 객체 지향 언어의 개발자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자바가 인터넷과 함께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크게 확산되어 객체 지향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화되어 컴퓨터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화되어 간다는 것은 하드웨어, 즉 객체, 사물을 분석해서 컴퓨터 속의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디오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것은 윈앰프이고 TV, 비디오는 공 플레이어와 같은 동영상 플레이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 역시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컴퓨터와 같은 의미로 머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은 버추얼 컴퓨터, 즉 가상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드는 컴퓨터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실제 세계를 그대로 소프트웨어에서 구해놓는 프로그램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라는 사실 기존의 비객체 지향 언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몇 가지 규칙과 기능들을 새로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객체 지향적으로 잘 설계하는 것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나 지금 자바를 배우는 입장에서 각 객체 지향 요소의 개념과 특징만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목표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다. 클래스를 정의하고 상속이라는 기능을 통해 기존에 작성된 코드를 이용해서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객체지향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재사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코드 관리가 쉬워집니다. 요즘은 세상을 빠르게 변화하고 사업 환경과 사용자의 요구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또한 이에 발맞춰 점점 빠르게 변화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절차적 언어에서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야 할 때 변경된 코드와 관련된 부분도 일일이 고쳐야 하지만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코드 간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기 때문에 코드가 변경되면 관련된 코드들도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코드를 관리하는 것이 쉽습니다. 네 번째로 신뢰성 높은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합니다. 제어자와 메소드를 통해서 중요한 데이터가 외부에서 임의로 변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데이터가 적절하지 않은 값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와 같이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날짜와 월 데이터가 13월이 된다던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드의 재사용성을 낮을수록 같은 내용의 코드가 중복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이 얘기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고쳐야 할 코드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드를 변경할 때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고 변경해야 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서 코드의 불일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어떨 때도 잘 되고 어떨 때는 오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객체 제한 언어를 재사용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범할 확률을 줄어들게 되어서 보다 신뢰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객체 제한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은 재사용이 높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속, 다양성과 같은 객체 제한 개념을 학습하면서 왜 이렇게 할까라는 의심을 들 때 재사용성과 유지보수, 중복의 제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설계 능력을 요구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객체 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객체 지향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프로그램부터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보다 객체 지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객체 지향적으로 개선할 고민을 한다는 것은 코드 간의 관계를 맺어주고 중복을 최소화하고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클래스와 객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요? 클래스란 객체를 정의해 놓는 것이며 객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객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TV나 자동차와 같은 사물이 객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객체. 프로그램에서는 객체를 생성하면 클래스에 정의된 내용대로 메모리에 객체가 생성됩니다. 클래스는 설계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설계한다든가 제품 설계도를 얘기합니다. 또는 TV는 TV 설계도를 얘기합니다. 객체는 설계도에 의해 만들어진 사물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것은 제품이지 제품 설계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 설계도로부터 제품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사용하려면 TV 클래스로부터 객체인 TV를 생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를 통해 객체를 생성하는 이유는 설계도를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이유와 같습니다. 설계도만 잘 만들어 놓으면 제품을 만들 때마다 매번 고민할 필요 없이 설계도대로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많은 수의 객체를 만드는 것도 고민 없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객체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같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라고 말이죠. 붕어빵 하나를 집에서 한 입 깨물어 먹어도 나머지 9개의 붕어빵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처럼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일지라도 서로 독립적이라고 어느 한 객체를 변화하는 다른 객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